거든요. 네.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엄청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빨리 끓였는데 아무래도 북구 특히 이쪽 송정 쪽은 북구 송정 쪽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계시고 아이 키우는 부부들이 많이 그런 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봄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이고 지금 우리 시설에서 하고 있는 부여된 역할과 또 송정 이쪽에 상품들의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도 사회 안 봐서 제가 사회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울산치료 아이돌봄 송정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송정센터가 개소한 거는 올해 2026년 3월 18일 개소식했고요. 예, 저는 그때 이제 발령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이제 김시화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다 준비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다른 일정상 문화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이게 대신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아이 낳기 좋은 울산을 모토로 한 울산 치립 아이돌봄 센터고요. 저희가 신정센터가 있고 송정센터가 있고 그리고 범서센터 세 군데가 져 있는데 여기는 송정센터입니다. 그리고 젊은 이제 가정들이 많아서 특히 여기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개소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816 아동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구 수는 160 가구가 있었고 실 인원이라는 거는 그 중복되지 않은 인원 220명이 816회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떨립니다. 사실은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네 시장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울산형 책임 특세 돌봄 일과 가정 양육에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실현으로 인해서 또 울산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돌봄 기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체계적인 저희가 이제 연령별로 수준을 영아반 그리고 유아반 이거 초등반 이 교실은 초등반 교실이거든요. 예, 초등반 교실 아이들이 다 이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즐겁고 이제 재미있게 기왕이면 왔을 때 그러니까 영아들은 안전하게 돌보고 예, 유아나 이제 초등생들은 좀 즐겁게 지내고 가고 그리고 다시 재이용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지금 총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816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제 돌봄이 이제 기능하는 부분이 기존의 어린이집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능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인수위원님들께서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의 어린이집은 아침에 등원해서 오후까지 하루 일과를 꾸준하게 같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이 이렇게 다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있잖아요. 그 기관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같은 돌봄은 틈새 돌봄이라 해서 그리고 긴급적으로 이제 아이가 그 어디 맡길 때가 필요한 그런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저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이기도 함 돌봄이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잠깐 친구들하고 뭐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정말 못 가요.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이 생겼다는 거 알고 또 주위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기관을 알고 또 저희한테 또 상담 전화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삶의 질도 조금 향상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기능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 제가 동문서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이런 부분들도 공부도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이고 저희가 내일 늦은 오후에 제가 좀 따로 우리 인수위 일정이 원래 없었는데 업무 보고는 아니고요. 그 공공 어린이집 또 민간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가정형 어린이집 대표자들을 좀 뵙자고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육 그리고 이제 돌봄 이런 영역들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했다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역단체 또 기초단체에서 재량껏 알아서 하는 쪽으로 정책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형 보육이 다르고 대구형 보육이 다르고 부산형 보육이 다르고 인천형 보육이 다른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틀 잡아갈지가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이 육아 기간이 긴 이유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 육아를 전제로 우리 종이 발전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이를 못 낳는 제일 큰 이유가 공동 육아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뭐 누나가 키우고 이모가 키우고 엄마들이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파편화되다 보니까 엄마 혼자 오롯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또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게 가중되어 버리니까 아이를 놓는 게 겁을 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체가 공동육아 개념으로 접근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산광역시라는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건 정말 공적인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동안 사실 우리 울산의 보육 정책이나 보육이 그렇게 좀 자랑할 만한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고, 또 그 때문에 좀 많이 불만도 많으셨고, 인천은 잘하는데 울산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천은 좀 잘 돼 있나 봐요. 저는 상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울산은 좀 못한다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울산이 잘하고 어디가 못한다 소리 나오게 좀 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돌봄시설 보고 또 우리 말씀도 애로사항도 듣고, 그리고 내일 또 시간 되시면은 또 같이 자리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나중에 인수위 결과 보고서 준비하실 때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애로사항도 말씀 주시면 좋고요. 네. 당장 통계가 2025년 6천이니까 2025년 3천을 주는 게 어려운 2025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26년은 지금 이제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인원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됐나요?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네.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어린- 있으세요? 애로사항. 애로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꾸준히 홍보는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가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거기 이렇게 얘기해 주실 정도로 좀 홍보가 높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머님들이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저희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맡기고 싶으나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게 안 맞아서 그렇지, 저희한테 시간만 되고 하면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홍보하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행복해해요. 제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아이 행복한, 네, 그게 제일 아이들이 중요하죠. 좋아해요. 네, 제가 사실은 이 공동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볼일을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걸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마침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데리러 와서 가는데, 엄마 나 내일 또 올래 이런 거 있잖아요. 갔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영화들은요? 영화들은 조금 울기는 하는데, 오늘 사실 우리 제국이 재석이가 쌍둥이에요. 근데 여기 한 4번째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거의 안 울은 거예요. 재석이가 조금 동생인데 예민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거의 안 울고 잘 지낼 정도로 이제 낯도 거의 안 가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애착 관계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 잘했는데 아까 당선자님이 울려버렸죠. 그러니까 낯을 가리는 시기예요. 많이 우는 애가 잘 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울어가지고 유명했거든요.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애로사항이 제가 보고 좀 놀란 거는 일단 영화반이 있다는 거. 영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그렇죠. 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4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영화반 관리하고 24시간 운영할 때 네.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시정에 이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다면.
사실은 24시간 이용한 아이는 아직 없고 23시까지 이용한 아이는 지금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4시간을 하루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저녁에 와서 11시까지 있어도 저희가 선생님들이 또 교대 근무, 그러니까 순환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은 선생님이 만약에 그 아이를 계속 본다면 정말 부담이 되겠죠. 영아들일 경우에. 그런데 그 시간 4시간 안에 선생님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게 충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용을 하니까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여러 가지 그 선생님한테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일 돌보려면은 그 선생님은 3교대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3교대라기보다는 4조 순환 근무? 3조 그러니까 순환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분이, 선생님 총 10분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데이 근무 때 3분. 이제 이브닝이라 하면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 2분. 그리고 이제 밤에 근무하시는 분 2분. 그리고 나머지 3분은 이제 휴무를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거 하루에 4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 가까운 인근 주민들은 4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되겠지만 사실 동구나 지금 없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들이 왔다가 영화를 보고 다시 데리러 가기엔 촉박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충분한 동구에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만들어주세요. 일일에 4시간이 조금 짧게 느껴져서 혹시 이거의 시간이 왜 4시간인지 기준이 있는 건지 더 늘릴 수는 없는 건지랑 또 사실 이용 인원이 총 25명인데 사실 이용 전체 인원이 사실 242명, 672명이면 하루에 10명도 이용을 안 하는 것들도 날들도 많은 거면 사실 이용 시간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혹시 이 부분은 네. 네,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기관은 틈새 돌봄, 긴급 돌봄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기급이나 틈새 돌봄, 잠깐 돌봄을 그렇게 6시간, 8시간 돌보는 거는 차라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과 저희 그 기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저희가 북구에 여기 송정센터가 생길 때 처음에 신정센터가 생길 때는 사실 이제 울산 전체를 관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송정센터가 생기고 또 봄설센터가 생길 때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이 좀 우려하신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다니진 않을까. 그러면 원화를 좀 이렇게 이동되는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긴급 상황에서 돌봄을 하는 거고 그 긴급 상황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볼일을 보는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 정말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2시간을 더 이제 이렇게 어머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 뭐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고 또 경력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다 경력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이제 일단은 저는 우리 당사님께서는 아주 그렇게 잘 고려하시겠지만 이 긴급 돌봄이기 때문에 틈새 돌봄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돌봄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복지 서비스로 접근을 이렇게 했으니까 수요자 선생님들은 이게 지금 정말 그 봐주는 걸로 이렇게 역작용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맡겨놓고 충분히 시간을 간다. 이게 일부 정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인원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용했다. 이거 같은 경우들도 그냥 현황 파악 수준이지 이걸 실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어려워진다 이거.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같이 고민하고 어쨌든 돌봄에 더 집중을 하라는 얘기신 거죠. 잘 질 좋은 예, 돌봄에. 네. 부모님, 어머님 안 들으면 네. 오죽했으면 정말 발 동동 구르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면 출근을 일단 했다가 반나절이라도 쓰고 나올 수 있겠는데 당장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저도 상반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돌봄이나 보육이나 이런 게 사실은 다 어른 중심이에요. 어른들이 맡기기 좋게 긴 시간, 오랫동안, 자주, 아무 때나, 심지어 24시간도.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상태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어른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위원님들 저희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병영 일정이 있어서 우리 이동을 여기 오래 있으면은요. 네, 다음에 계속 듣겠습니다. 예. 너무 오래 있으면 뒷정리하려고 다음에 계속 근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야기 정확하게 잘하셨다고. 저보다 더 홍보도 잘 들고. 정책과 철학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비어있는 부분은 좀 채워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것이 노력 이해해주세요.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애들을 그냥 갖다 맡기는 문제는 생각하는데. 보니까 센터장님이 아, 그렇지. 내가 보니까 센터장님이